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 5분경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탐욕으로 전환된 하루였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한 차례 비트코인 쪽에서 소화 매물이 나오면서 약 2%에서 3%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제 청산 이슈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 이후 새벽 시간 동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오전부터는 다시 소폭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살짝 나올 뻔 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고요. 노란색 보시면 RSI 역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딱히 큰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필두로 한 대세 상승의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월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0일이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2월 20일까지 리플이 SEC에게 SEC가 요청했었던 2021년, 2022년 리플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에 대한 XRP 판매 계약서, 그리고 판매 금액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기로 했었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는 리플은 SEC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SEC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리플의 운영 그리고 영업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고 그리고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3일경에 SEC의 리플에 대한 구제책 브리핑이 있는 날이라서 그때 전체적인 SEC의 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고 또 이후에 리플의 반박에 대한 SEC의 답변 이렇게 구제책 관련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이 모든 절차가 4월 29일까지는 종료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리플과 SEC가 구제책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4월 29일 안에 소식이 들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트래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간의 토레시 판사의 행보를 보았을 때 초여름, 그러니까 6월에서 7월이면 최종 판결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 커뮤니티 네임드 유저 애슐리 프로스퍼에 의하면 최종 판결이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시점을 토레시 판사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 여름이 될지 혹은 내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벌리 소송의 케이스나 이미 이 소송이 3년을 끌고 온 점을 예상해 보았을 때 내년까지는 최종 판결을 지연시킬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꼭 지연이 되어야만 한다면 대선의 분위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미국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친암호화폐인지 반암호화폐인지 고려해야만 할 경우인데 토레시 판사의 성향상 정치적인 것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또한 사법적인 것이 행정부와 정치에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존립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지연이 되어야만 한다면 토레시 판사나 네펀 판사가 리플의 ODA 서비스를 위한 XRP 판매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 그래야만 법적 적용을 위한 기준이 마련이 가능할 경우에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리플에게 있어 미국 내에서 ODA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토레시 판사의 이에 대한 별도의 판결 없이 끝나게 되는 것은 리플에게나 그리고 향후 소송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찌 되었건 토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가능하면 기관 판매도 ODL은 어떻고 이렇게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행된 내용은 크게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 회사의 인수, 미국 내 송금 서비스 라이센스 획득, XRP 현물 ETF 가능성 등이었는데요.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 회사의 인수나 미국 내 송금 서비스 라이센스 획득은 미국 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환인 것은 구독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아마도 해당 인터뷰의 가장 큰 화제는 XRP 현물 ETF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현물 ETF를 지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고 답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요. 또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와 ETF 발행을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 단 리플은 XRP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우리가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리플 혼자서 XRP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운용기관,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한 것은 최근에 XRP 커뮤니티들의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XRP 출시에 대한 루머, ETF 출시에 대한 루머, 그리고 SEC와의 합의에 대한 루머,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만큼 실망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리플 측도 향후 언행 등과 관련해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아마 XRP ETF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루머가 있다고 해도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이 더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이집트 CIB와 국경 간 결제와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리플의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이기는 하지만 해당 송금 결제에 있어서 XRP를 메인 코인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되지 않았는데요. 리플의 관계자는 리플이 일본의 SBI 르밋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의 기회를 만든 것처럼 이집트 역시 비슷한 맥락의 행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 디든 변호사가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구 공화당 의원 후보직 경선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존 디든 변호사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과 당파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